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04주년 3.1절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조간신문들의 일면 톱 기사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면 톱 기사는 각 언론의 논조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죠. 오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보수신문, 그리고 또 중도 성향의 신문들의 일면 톱은 거의 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가결이 되는, 뭐 법적으로는 부결이 됐지만 정치적으로는 가결이 된 그 상황을 놓고 민주당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이탈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자, 이런 것이 일면 톱인데, 한겨레, 경향 이런 신문들은 좀 진보 좌파 성향이죠. 물론 이 한겨레 경향도 제가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손절론에 가까운 논조를 다루고 있는데, 그 기사는 뒤로 빼고 오늘 일면 톱 기사는 정순신 변호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뭐 임명된 것은 아니죠. 임명이 취소가 됐죠. 어쨌든 그 하루 만에 그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한 그 기사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식의 기사를 일면 톱에 올렸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당신 수박이지, 야 반란 색출 광풍, 당신 수박이지. 국회의원, 투표한 국회의원들 중에서 비명계 의원들에게 이재명의 열성 지지층들, 개딸, 여기서 문자를 막 보낸다는 겁니다. 당신 수박이지. 수박은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죠. 그래서 겉은 민주당이면서 속은 국민의힘 아니냐, 배신자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야 반란 색출 광풍. 그리고 이 사진은 SNS 내용입니다. 찬성표 던진 것이 맞는지 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심한 배신감이 드는 하루입니다. 이렇게 이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의원이 저는 부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투표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20명 이상의 그 민주당 비명계 의원이 난 아니다, 반대표 던졌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무기명 투표 정신에 어긋나죠. 국회에서 투표를 할 때 법안 투표는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이 기명 투표를 합니다. 내가 이 법안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기명 투표를 하는데, 전자 투표를 하면 그 위에 다 뜨죠.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그런데 인사 문제, 이것도 일종의 인사 문제죠.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가 원칙입니다.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모르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딸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결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라, 그런 거 나는 부결했다, 부결 쪽에 던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본인들의 이 권리, 이 의무, 이것을 망각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 문자 폭탄을 보내고 무기명 투표를 부정하고 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자백. 그리고 이름, 전화 공개, 살생부까지 놔두고 있다. 어제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표결에서 민주당에서만 최소 31명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들을 가려내서 내년 총선에서 불이익을 주자, 그래서 공개 심판을 하자는 이런 취지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부 친명계 국회의원, 당내 인사들도 몇몇 의심되는 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끼리도 강성 지지자들에게 동조를 했다. 헌법이 정한 무기명 투표 정신을 부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일방적 자백을 강요한 것이다. 어제 하루 동안 20명이 넘는 의원이 난 아니다, 반대표 던졌다, 직간접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재명 팬카페죠. 재명인의 마을, 그리고 여러 친야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뭐 수박 리스트, 낙선 명단, 이런 제목으로 막 명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평소 이재명의 비판적인 비명계 의원들이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는 모르죠.
이 열성 지지자들은 1급 역적 수박을 색출해야 한다. 그래서 휴대전화 번호도 공개를 했고, 부결표를 던졌느냐, 양심 고백하고 자수하라, 이런 문자 폭탄도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친명계 의원과 당직자도 동조하는데 이 사람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가령 현건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대에 숨는 것은 비겁하다. 본인이 밝히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특정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어떤 표결을 하시는지 당당하게 밝힐 생각이 없느냐 했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그냥 특정 의원이라고 했지만 이 의원이 윤영찬 의원입니다. 윤영찬. 이낙연 그 전 대표와 동아일보 같은 정치부 기자 출신이죠. 그것이 이낙연계의 핵심인데 왜 그러냐면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가 성남인데 그쪽에 이 현건택 그 부원장이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밀어내야죠. 밀어내야 되니까는 내가 가려는 저 지역구에 있는 저 윤영찬 의원은 이 수박이다. 자, 그런 메시지를 은근히 던지는 겁니다. 친명계 김용민 의원도 문자 폭탄에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명계 중진 의원, 이상민 의원이죠. 여기 비명계 중진 의원이라고 했지만 이상민 의원이 어제 어마어마한 문자 폭탄이 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상민 그 대선배에게 동지에 대한 신뢰와 예의가 우선이다 이렇게 저격을 했다. 자, 이 다음은 국민일보 일면 톱기사입니다. 국민일보 반란군과 함께 못 가. 친명 비명 폭발 직전. 그러니까 개딸들이 이 장외에서 하는 이런 그 색출 작업, 배신자 색출 작업과 장 내에서, 그러니까 원 내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친명, 비명, 민주당 국회의원들끼리 이렇게 그 알력을 보이는 것은 좀 다른 문제죠. 이것은 당이 깨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를. 왜냐하면은 총선도 다가오는 상황에서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당히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당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 민주당 개파 갈등 점입 가경 해서 친명은 찬성표 이미 거의 다 파악했다. 이렇게 격앙된 표정이고 비명계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모임도 취소를 하면서 좀 이거 너무 뭐 개딸들도 설치고 하니까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인데 자, 이 친명계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재명 당을 따로 만들 가능성. 그러니까 이 두 가지죠. 하나는 이 민주당에서 몰아내는, 비명계를 다 몰아내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비명계가 안 나가고 버티면은 그냥 당을 껍질만 남기고 빠져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DJ 색채가, 김대중 색채가 강한 새천년 민주당을 그 껍데기만 남기고 싹 빠져나왔죠. 자, 그런 식의 또 이재명 당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친명계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은 버려야 한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비명계는 당 지도부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맞서면서 개파 갈등이 폭발 직전에 이루고 있다. 자, 친명계 핵심위원 국민일보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이재명을 즉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 그 규모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탈표 규모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표결을 통해 그들에게 정치적 빚을 지지 않게 된 것이 차라리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빚을 이번에 지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먼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공천 때 내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그 공천의 학살에 두려움을 느낀 비명계가 또 행동을 하겠죠. 다른 친명계 의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앞으로 비명계 눈치 안 보고 당원만 바라보며 공천제도 개혁과 과감한 인재 영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감한 인재 영입, 인재 밖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비명계를 다 솎아내겠다는 이야기죠.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비명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재명 사퇴론에 대해서도 비명계가 공개적으로 당대표적 사퇴를 요구하면 이재명 대표는 공개적으로 거부할 것이다. 아주 강하죠. 공개적으로 요구하면 공개적으로 거부할 것이다. 자, 그리고 여차하면은 뭐 이재명 당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기세입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톱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톱은 지금 이재명 사퇴 이야기입니다. 사퇴, 선거은 이재명. 비명 쪽에서는 물러나야, 이재명 물러나야 된다 하는데 사퇴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공개적으로 요구하면 공개적으로 거부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민주당에서 이재명 체포안 부결 내분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재명 거취 논란에 다시 심기일전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만 단독으로 쓴 건데 친명은 조직적 이탈자 해당 행위자다 이렇게 했고 비명은 누적된 불만이 이심전심이 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기획된 반란표가 아니고 이심전심으로 했다 이 이야기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러니까 그제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직후 비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사퇴론에 대해서 어제 일부 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겠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번 과정을 통해 의원들 마음은 알았다. 의원들 마음 다 알았으니까 나 사퇴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어제 뭐 이재명의 그 정신 승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재명이 이것이 가까스로 부결된 이후에 무슨 뭐 검찰의 무리한 수사임을 입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의원들의 마음을 알았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169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탈하고 막 했지만은 반대표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재명 편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고 이재명이 생각할 수 있는 표가 138표가 나온 거죠. 이 반대표 체포 반대표 그럼 138명은 확실한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9명 중에서 138명은 우리 편이다. 그럼 82%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는. 자, 그 10명 중에 8명은 확실한 우리 편이 입증이 됐다는 생각을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 친명계 자장인 정성호 의원이 했던 말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생각하는 건 현역 국회의원 중심인데 정성호는 이런 이야기도 했죠. 이 민주당 지지자 중에 70%는 이재명 지지자다. 그러므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 그리고 공교롭게 이재명이 이 당대표 경선에서 그때 얻었던 득표율이 77.7%였습니다. 그러니 이 정성호 말대로 하면은 지지자 70%가 이재명이고, 이재명 생각대로 하면은,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82%가 자기들 편이다. 그러니 안 물러나겠다 이거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 대표실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이재명을 측근이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국회의 총의로 체포동의안이 검찰의 탄압임을 확인했다. 이재명이 한 말과 비슷하죠. 아전인수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거취를 표명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뭐 학교 급식 노동자 관련 민생 현장을 찾았는데 거기서 거취 표명을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9개 질문이 나왔는데 대답하지 않고 이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물가도 잡고 뭐 경제도 개선하고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러날 뜻이 없다는 이야기를 확실한 게 한 거죠. 자, 친명계인 박성준 대변인은 자율투표가 아닌 기획투표를 했다. 비명계가 당권 투쟁을 하려는 세력이 그 의도를 너무 빨리 표출한 것 같아. 이렇게 이 사법적인 문제를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비명계가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중대해서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아예 기권하거나 아예 무효표를 던져버린 것이 아니고 당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재명을 쫓아내려고 했다. 이렇게 정치적 해석을 지금 또 한 겁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인데 상당히 이채로운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이재명 체포안 무더기 반란표에 여당은 대래 불안? 물음표를 썼습니다. 대래 불안한가 아닌가? 자,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야당 내홍이 계속 이어져야지 총선에서 유리한데 그리고 이재명이 잘 붙어줬으면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소개드렸죠. 신문 칼럼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 야당 복이 있다. 윤석열 정권이
계속 이재명 리스크로 야당이 계속 흔들리고 지지율 떨어지고 하는 것을 총선 때까지 끌고 가려는 심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그 칼럼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다만 그렇게 그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거 이재명 때문에 이 국회가 거의 뭐 마비가 되고 혼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뭐 윤석열 퇴진 이렇게 구호까지 외치는 이 상황에서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국민의힘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더기 반란표 나오자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반색하면서도 속내는 복잡하다는 분위기다. 여당 내부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일찍 손절을 해버리고 전열을 정비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 국민의힘에 좋을 게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리스크가 조기에 정리되면은 국민의힘도 총선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 하태경 의원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라디오에서 뭐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당은 이재명 없는 민주당, 확장성 있는 민주당과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 솔직히 그게 훨씬 더 걱정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면은 우리는 훨씬 더 강한 라이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당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꼼수, 잔머리를 굴릴 수가 있죠. 그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선거도 걸려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 이 야당, 그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했던 사람을, 단죄를 해야지. 그것을 정치적으로 뭐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이야기죠. 뭐 총선 격전지인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또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서울, 경기에서는 중도층의 선택이 승패를 좌우하는데 솔직히 민주당이 대혹 확성하는 것이 두렵다. 이 대표의 감옥행은 총선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가는 것이 맞는데 선거만 생각하면 끝까지 버텨달라고 응원하는 마음이 저절로 든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김병욱 의원, 초선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재명 대표가 옥중에 있더라도 친명, 비명 간 갈등은 더 극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내분이 지속되는 것을 기대하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면은,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면은, 친명계도 이재명을 손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당권을 잡는 사람 쪽에 붙죠. 왜 그러냐면, 원래 친명계는 없었습니다. 친명계, 이재명 경기도지사 하면서 뭐 대선 후보로 떠오르니까 몇 사람이 가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되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친명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친문이었거나 아니면 DJ 계거나 다른 계파죠. 다른 계파인데 다만 이재명이 당권을 잡고 대통령도 나가고 당권을 잡고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 친명계를 자임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면은 바로 다음 당권이 누가 될지 거기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걸로 다 몰려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이 이재명이 옥중에 있더라도 친명 비명 간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이것은 오판입니다. 이재명이 구속이 되면은 저절로 손절이 되고 뭐 당헌 80조 해가지고 당대표직을 유지할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앞장서서 그것을 추진할 세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조간신문 일면 톱들은 전부 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관련 이야기인데, 자, 한겨레, 경향신문 톱은 다릅니다. 먼저 한겨레 톱 이겁니다. 정순신 사태 감싸기 급급, 금정은 실패했고 책임은 실종됐다. 자, 민주당 이 내용 사태에 대해서 어제는 일단 이재명 손절론에 가까운 그런 논조를 보였는데 그 내용들은 이제 뒤로 빼고 일면 톱은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해명을 했죠. 장차관급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검정 책임자 문책 요구 선 긋고 법무부, 경찰 구조적 문제로 일관하고 있다. 주호영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인사 구멍 났다. 책임론을 제기했다. 자, 그래서 정순신 사태에 그 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단이 있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 이런 것도 지금 꾸준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향신문도 일면 톱이 비슷한 기사입니다. 이 경향신문 톱은 답변 불가, 형역된 법무부 인사검증, 인사정보단, 검증 절차 등 국회 질의에 노하우 유출된다. 답변 일체 거부를 했다. 출범할 때는 투명성을 강조를 했는데 밀실 운영이 정순신 등 이딴 낙마 사태 불렀다. 고위공직 후보자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 대상자나 검증 내용, 절차를 묻는 국회 측 질의에 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일체의 답변을 거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 투명성을 명분으로 설립된 인사정보단이 밀실 운영된다. 그래서 정순신 낙마 사태와 같은 인사 참사도 이 같은 운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인사정보단 그 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안에서 인사 추천, 그 다음에 검증 이거 다 같이 했죠. 청와대 안에서 다 했습니다. 인사 추천 같은 것은 인사수석실에서 하고 인사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죠. 뭐 야합, 단합도 있을 수 있고 타협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없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 추천과 검증을 분리를 한 거죠. 분리를 해서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문제는 다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그 전에는 문재인도 사법 리스크에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검찰이 가급적 여러 가지 수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수사에서 문재인은 건들지 않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밑에 선에서 다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강범위한 이런 뭐 통치권 이런 것을 인정을 하는 뭐 그런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통치권 차원의 일이고 개인적으로 저질렀던 일들은 단죄를 받아야 되겠죠. 자, 통치권 차원의 일 중에서 어제 기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 전직입니다. 서훈 국정원장, 노영민 비서실장,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일들도 있는데 문재인을 둘러싸고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에서 제3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그 소환이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재임 중에 딸 문다혜스 부부가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를 했다가 돌아왔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상직 이스타젯 항공 창업자죠. 이상직 전직 국회의원이고 지금 이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상직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장에 임명을 하고 또 민주당에 공천을 주고 한 그 대가로 딸의 태국 이주를 이상직이 도운 것 아니냐. 태국 이주에 도움을 받았다. 그런 의혹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뇌물이 성립이 된다는 법조계의 의견이죠. 대가로 이상직에게 자리를 주는 대가로 딸 부부가 편의를 받았으니까 특혜를 받았으니까는 도움을 받았으니까 자 그와 관련해서 태국 이주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키맨이 잡혔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이면입니다. 조선일보 사이면 보시면은 71억 원 배임 혐의 타이 이스타젯 대표 공항에서 바로 체포 문 전 사위 특혜 채용에도 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거죠. 검찰이 어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려서 태국의 저비용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을 설립을 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박석호 타이 이스타젯 대표를 체포했다. 박석호 타이 이스타젯 대표 한참 이름이 나왔었던 인물입니다. 이 전주지검에서
이것을 수사를 하다가 지금 캐비넷에 넣어놨다. 그런 분석도 제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박석호 씨는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타이 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금 일단 체포된 것은 배임 혐의입니다. 뭐 회사 안에서 이야기인데, 그것을 배임을 공범으로 이상직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 박석호 타이 이스타젯 대표가 그 서모 씨, 문재인 사위였던 서모 씨 부부를 특혜를 채용을 하면서 타이 이스타젯에 태국에서 특혜 채용을 하면서 뭐 전무를 시켜주고 막 그렇게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죠. 그 대가가 이상직의 국회의원직 공공기관장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뭐 다른 배임 혐의는 놔두고 검찰은 박 씨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입니다. 이혼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서모 씨를 타이 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이스타항공 관계자로부터 이런 진술을 들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박석호 씨에게 서 씨를 채용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콕 찍어서 대통령의 사위, 당시 사위였던 이 사람을 채용을 하라. 그래서 서 씨는 2018년 초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을 했는데 박석호는 이후 서 씨가 문재인 사위라는 것을 알고 그해 7월에 서 씨를 전무로 임명을 했다. 항공사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 전무로 임명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수사가 확대되면 문재인에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한국일보 톱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톱 기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전했습니다. 어제 대구 경북에서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자, 한국일보 톱 대통령 도울 김기현 대 윤핵관 싫어 안철수. 이것이 대구의 일반적인 정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전대 청부처 TK 가보니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의 당, 정부 공동 운명체론 여기에 공감을 했다. 그런데 시민들은 김기현이 내세운 대세론의 걸세 이런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안철수가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렇게 온도차가 있었다. 시민들과 당원들 사이에 온도차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뭐 투표는 당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책임당원 지금 80만이 넘는 책임당원이 투표를 하는데 지역별 분표를 보면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이 책임당원의 37.8%로 1위고 지금 어제 합동연설회가 열린 대구, 경북이 21% 2위입니다. 그리고 PK 부산, 울산, 경남이 18.6% 자 이렇게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 TK, PK를 다 합하면 영남이 40%입니다. 그래서 영남이 수도권보다 서울, 인천, 경기보다 영남 지역의 그 대의원표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선거에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